산미가 있는 거랑 산미가 없는 거랑 어떤 걸로 드릴까요?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지 않습니까? 네, 요즘에 우리 카페 가면 커피 고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듣죠.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커피를 고르시나요? 사실 저는 이 말 자체가 약간 우리에게 산미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을 더욱더 강화시켜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커피 맛에 대해서 산미가 있다,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지나친 과장인 건 분명하고요. 이걸 조금 더 순화시켜서 산미가 강한 것과 그리고 좀 연한 것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산미라는 건 커피의 맛을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한 가지에 불과할 것입니다. 지난 일요일에도 저는 카페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줄이 좀 있어서 뒤에 있는데 앞에 분들한테 종업원분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. 산미 있는 것과 없는 것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? 이렇게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중에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저는 산미 없는 거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. 한국 분들에게 조금 이 산미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어쨌든 저는 일부러 제 일행과 함께 산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없다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주문해서 가져가서 맛을 봤어요.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산미가 없다고 한 커피에도 아주 상당한 산미가 느껴졌고요. 그리고 산미가 없다고 한 것도 굉장히 맛있는 커피였습니다. 좋은 카페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런 질문 자체가 소비자들에게 좋은 커피를 선택하는데 오히려 조금 더 방해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독일 와인을 전문으로 소개하는 와인바를 하고 있습니다. 독일 와인 그 중에서도 리슬링이나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의 그리너 펠트리너 같은 화이트 와인 품종은 많은 포도주를 만드는 청포도 중에서도 산도가 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품종이에요. 우리 가게 오셔서 메뉴판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산미 별로 안 좋아해요. 산미 없는 리슬링은 뭐예요?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거든요. 리슬링이라는 품종의 매력에서 이 산미라는 건 정말 중요한 특징이죠. 아름다운 특징이기도 하고요. 기본적으로 일교차가 좀 큰 지역에서 제대로 발휘가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서늘한 기후이기 때문에 이 산미가 나오는 것이거든요. 독일은 대략 한 위도 북위 47도 이상의 지역에서 포도밭이 형성되어 있고 대부분 그 지역에 제일 많이 심은 포도가 리슬링인 것도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레드 와인을 마실 때 우리가 굉장히 탄탄한 어떤 구조감이라든지 힘을 느낀다. 아니면 이 레드 와인이 얼마만큼 오랫동안 장기 숙성 보관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타닌이잖아요. 타닌이라는 건 적포도에 이 껍질 부분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 씨앗이나 줄기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인데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청포도에는 그 껍질에 타닌이 없죠.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극히 일부분의 그 타닌과 함께 포도주가 오랫동안 보존이 되고 그 힘을 갖추려면 이 타닌을 대신하는 게 바로 산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리 산미가 높아도 그에 뒷받침되는 당도라든지 다른 맛의 요소들이 굉장히 높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맛있다, 산미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. 마치 당도가 굉장히 높은 와인인데도 그 안에 존재하는 다른 요소들이 강하고 예를 들어 알코올 도수가 강하거나 산미가 높을 경우에는 그 와인이 굉장히 달다고 느끼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. 중요한 건 바로 균형이 아닐까 싶습니다. 커피나 와인을 다루는 분들이나 그리고 소비자분들이 이 산미에 대한 오해 그리고 편견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.